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B RCS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레트로텍의 두 번째 주제로 VCS,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다루는 중에 두 번째 주제로 RCS,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972년에 SCCS가 만들어지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죠. 오랫동안 SCCS가 유일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었지만 1982년에 월터 티치라는 사람이 퍼듀 대학교에서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 그러니까 RCS를 개발하게 됩니다. 1952년 독일에서 태어난 월터 티치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버전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1979년 독일 메넨에서 열린 ICSE 컨퍼런스, 즉 제4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컨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컨트롤 베이스드 온 모듈 인터커넥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 상호 연결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 제어라고 번역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의사소통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버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졸업 논문으로 작성한 것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컨트롤 베이스드 온 시스템 스트럭처, 즉 시스템 구조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 제어인데, 80년에 이 박사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제목이 비슷한 것처럼 내용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박사과정을 하던 월터 티치의 졸업 논문을 봐준 사람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니코 하버만 교수였는데, 니코 하버만도 비슷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월터 티치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황상. 나중에 월터 티치의 RCS 논문에서도 참고 문헌으로 니코 하버만이 얘기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컨트롤 시스템의 버전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논문의 내용은 진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논문 찾는 게 꽤 어렵네요. 오래돼서 그런지. 이 니코 하버만은 간달프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한 논문과 프로젝트로 현재 ID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월터 티치 얘기로 돌아오면,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1985년까지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하던 연구를 이어가서 1982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회 ICSE 컨퍼런스, 그러니까 아까 4회 때도 발표했다고 했던 그 ICSE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앤 에발루에이션 오브 어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 그러니까 리비전 제어 시스템의 설계, 구현,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본인이 만든 RCS, 그러니까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을 공개하게 됩니다. 리비전이라는 용어는 수정사항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특정 버전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용어로 리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깃을 사용하는 요즘에는 리비전이라고는 잘 쓰진 않지만 커밋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월터티치가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월터티치는 RCS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RCS는 여러 버전의 텍스트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RCS는 수정본의 저장, 복원, 로깅, 식별 및 출연을 자동화하고 액세스 제어와 액세스 동기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문서, 논문 등 자주 수정되는 텍스트에 유용합니다. RCS의 기능. RCS에는 코드를 체크인하는 CI 명령어와 체크아웃하는 CO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령어 간의 프로그램 간의 명령어 충돌을 막기 위해서 git checkout, git commit 이런 것처럼 앞에 git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 하위에 서브 명령어들로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유닉스 철학에 따라 작은 도구들을 조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RCS CO, RCS CI 같은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CO, CI 같은 명령어를 그대로 노출해서 사용했고 이는 SC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main.c라는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RCS를 사용한다면 먼저 체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 main.c 명령어를 실행하면 최신 버전의 main.c를 체크아웃, 즉 작업 디렉토리에 해당 버전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수정을 완료하고 CI, main.c 이렇게 실행을 하면 체크인이 되어서 수정된 버전이 main.c.v 그러니까 .v라는 파일이죠. main.c.v라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 버전을 뜻하는 .v 파일을 RCS 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리비전이 1.1이라고 할 때 이 리비전에서 첫 번째 숫자는 릴리즈 번호, 두 번째 번호는 레벨 번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CI 명령어로 체크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전 리비전에서 레벨 번호,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번호를 증가시켜서 리비전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1.1에서 체크인하면 1.2가 되고 1.2에서 체크인하면 1.3이 되는데 체크인할 때 -R 옵션을 사용하면 2.0처럼 새로운 릴리즈 번호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R은 릴리즈 번호만 바꾸는 게 아니라 1.2에서 1.2.1 같은 수정 버전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때는 자동으로 1.2.2, 1.2.3 같은 식으로 리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동일한 리비전을 수정하는 경우를 위해서 개발 브랜치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RCS에서는 두 리비전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의 브랜치를 가진 트리가 생성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분개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CO 명령어를 통해서 조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리비전을 합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금 깃에서 머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공통 조상을 가진 두 개의 브랜치가 있을 때 조인을 하면 공통 조상 이후에 한쪽 브랜치의 변경 사항이 다른 쪽 브랜치에 적용이 되고 이때 당연히 자동 머지가 되면 괜찮지만 컴플리트가 나게 되면 같은 부분을 수정해서 이 컴플리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자가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RCS 리비전 트리에는 줄기라는 뜻의 트렁크라고 부르는 메인 브랜치가 있었는데 이 트렁크를 따라 1.1, 1.2, 2.1, 2.2 같은 번호가 그러니까 리비전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 트렁크에서 사이드 브랜치를 만들 수 있었는데 브랜치상의 리비전은 브랜치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포크라는 브랜치를 만들었다면 포크.1, 포크.2 같이 레벨 번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트렁크와 브랜치라는 개념은 SCCS의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단어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리비전 트리로 구성된 트렁크와 브랜치라는 개념은 SCCS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 SCCS가 업계에 사용되면서 트렁크와 브랜치라는 용어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CS는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SCCS의 개념을 계승해서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CS는 여기에 리비전과 브랜치에 심볼릭하게 라벨링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외우기 어려운 번호로 된 리비전 대신 기억하기 쉬운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1.3.1이라는 브랜치에 템프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붙여진 라벨로도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 리비전을 식별할 때도 브랜치 대신 라벨을 접두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처럼 1.3.1이라는 리비전에 템프라는 라벨을 붙였기 때문에 뭐 그 다음 리비전인 1.3.1.1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이 리비전이 있을 때 앞에 1.3.1을 라벨로 대체해서 템프.1로 검색을 해도 1.3.1.1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번호로 매거지는 리비전 번호를 직관적인 이름으로 붙여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바뀌고 뭐 도구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 VCS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트렁크, 커밋, 브랜치, 뭐 태그, 레프 등의 개념들이 이 SCCS와 RCS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CS에도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금 기능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잠금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거죠. 미리 설정을 하면 체크인할 때는 반드시 현재 버전이 잠금되어 있어야만 체크인할 수 있게 되어서 같은 버전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RCS는 리비전을 만들 때 뭐 리비전 번호, 체크인 날짜, 시간, 그리고 뭐 작성자 정보, 로그 메시지 등의 이러한 정보들이 메타데이터들이 리비전을 만들 때 결정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마커를 지원해서 달러, 헤더, 달러 같은 마커를 이제 파일 어딘가에 작성해 두면 체크아웃할 때 해당 부분을 리비전 번호, 날짜, 작성자, 상태 같은 RCS가 아는 메타 정보로 대체해 주어서 파일에 마커만 잘 작성해 두면 해당 파일에서 현재 내가 어떤 버전을 보고 있고 뭐 언제 작성된 파일인지 같은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 헤더 달러 외에도 달러로 앞뒤로 묶어서 뭐 어서, 데이트 같은 여러 마커를 사용해서 이러한 메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버스드 델타. RCS가 SCCS와 가장 다른 점은 SCCS가 사용한 인터리브드 델타 대신에 리버스드 델타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리브드 델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설명했지만 SCCS는 하나의 히스토리 파일에 모든 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월터 티치는 이를 포워드 머지드 델타, 즉 순방향 머지 델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초기 버전, 그러니까 그 변경사항의 초기 버전을 변경 없이 모두 저장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diff로 델타를 계산해서 히스토리 파일을 편집해서 합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버전의 소스 코드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히스토리 파일 전체를 읽고 필요한 부분을 계산해서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어떤 버전에 접근하든 항상 똑같은 속도가 나오면서 항상 히스토리 전체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히스토리 파일의 크기에 비례해서 접근 속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RCS는 이에 비해 리버스드 세퍼레이트 델타, 즉 역방향 분리 델타를 사용했습니다. 세퍼레이트 델타를 사용하면 SCCS의 머지드 델타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고 성능상의 이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소스 코드의 초기 버전은 SCCS와 마찬가지로 변경 없이 그대로 저장하지만 두 번째 변경 사항부터는 첫 번째 버전에서 두 번째 버전으로 변경하는 수정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리비전 파일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에서 이후 버전의 수정 스크립트를 적용하면 다음 버전을 생성해낼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이후 버전도 계속 연속해서 적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델타를 분리해서 개별로 저장하는 세퍼레이트 델타 방식은 포워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적용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커밋 위에 변경사항을 하나씩 적용하니까
방향이 이제 포워드 방향이죠.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최신 버전, 그러니까 초기 버전이 아니라 최신 버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월터 티치는 이를 역방향, 그러니까 리버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RCS는 diff로 델타를 만들 때 인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만들게 되고 최신 버전을 변경 없이 저장하고 있고 수정 스크립트를 적용하면 바로 전 버전의 소스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어서 이를 리버스드 델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리버스드 델타에서도 유닉스의 델타를 계산하는 diff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줄에서 한 글자만 변경되더라도 전체 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줄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브랜치의 경우에도 최신 버전에서 공통 조상까지 역방향으로 델타를 적용한 후에 다시 순방향으로 브랜치를 따라서 델타를 적용하게 되면 원하는 브랜치 리비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리버스드 델타의 장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신 버전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버전을 추가할 때도 최신 버전을 생성하고 이전 버전과의 리버스드 델타를 계산한 뒤에 이를 연결만 하면 되므로 버전 생성 시간도 훨씬 빨랐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버전일수록 재생성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 이는 뭐 링크드 리스트처럼 히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최신 버전에서 역방 델타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리비전을 쌓아 올리면서 계속 개발을 할 때 아무래도 오래된 리비전을 찾아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기록을 보거나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근의 리비전을 접근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최근 리비전에 접근할 때 속도를 높이고 오래된 리비전에 접근할 때는 더 오래 걸리도록 만든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가진 설계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월터 티치가 직접 RCS로 한 13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신 리비전에서 체크인과 체크아웃하는 작업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RCS는 이 리버스드 세퍼레이트 델타 방식을 통해서 여러 버전을 저장하더라도 각 수정본에 diff만 저장하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사용도 최소화했습니다. RCS와 SCCS와의 비교. 아무래도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버전 관리 시스템이 SCCS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는 SCCS와 RCS를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어떤 점이 뭐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월터 티치는 SCCS가 매우 유용하며 델타를 보관하는 개념이 오랜 시간을 통해 효과적임이 이미 증명되었지만 SCCS의 불편한 부분과 버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SCCS는 S.으로 시작하는 히스토리 파일을 모든 명령어에서 인자로 전달해야 했는데 개발자는 보통 작업 파일을 기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매번 히스토리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RCS는 작업 파일, 히스토리 파일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데 보통은 따로 히스토리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RCS 하위 디렉토리와 현재 디렉토리 순서로 히스토리 파일을 자동으로 찾게 만들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빌드 자동화 도구인 메이크와 잘 동작되도록 만들어져서 더욱 사용하기가 쉬웠습니다. SCCS는 메이크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SCCS 자체는 메이크와 잘 통합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SCCS는 접근 제어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특정 버전을 누군가 잠근다면 특수한 권한을 갖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로 해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모든 개발자가 이 특수한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었고 강제 해제를 한다고 해도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CS는 좀 더 유연하게 특수한 명령어를 통해서 잠금을 강제로 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고 이때 잠금을 했던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잠금을 한 사용자가 알 수도 있고 기록으로도 남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월터 티치의 접근은 1984년
그러니까 처음 발표하고 2년 뒤죠. 다시 정리해서 올린 논문인 RCS, 시스템 포 버전 컨트롤이라는 논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월터티치는 RCS 같은 도구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RCS와 같은 소프트웨어 도구의 중요한 격언은 프로젝트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인해 잠금 메커니즘이 몇 가지 약화되었습니다. 우선, 리비전이 잠겨 있어도 체크아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리비전이 준비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잠긴 리비전을 컴파일하거나 검사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유일한 작업은 리비전을 잠그거나 후속 리비전을 체크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RCS 파일에서 다른 브랜치에 대한 체크인 작업은 계속 가능하며 한 리비전의 잠금은 다른 리비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잠금은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였지만, 리비전을 잠근 뒤에 휴가를 가거나 퇴근을 하거나 미팅을 가거나 다양한 이유로 해당 프로그래머가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그 해당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리비전이 오래 잠겨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금이 오래되는 중에 급하게 해당 파일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파일을 잠근 사람을 찾아서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잠겨있는 리비전을 체크아웃해서 수정한 뒤에 다른 브랜치로 체크인하고 적용하거나 작업한 뒤에 나중에 병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 두 방법들을 다 못 쓰는 경우를 위해서 강제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명령어를 따로 제공하고, 이때 잠근 사람에게 메일로 알려주고 해당 잠금 해제에 대한 기록도 남게 되었습니다. 월터티치의 경험에 따르면 긴급 상황이나 동료가 잠금 채로 퇴사한 경우에만 보통 이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금에 대한 얘기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 나중 에피소드에서 다루겠지만, 이후에 어떤 거를 다룰지 지금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진 않았어요. 서브 버전 같은 다른 VCS에서도 제가 이제 코딩을 하고 버전 컨트롤을 할 때 이러한 잠금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세는 잠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지만, 근데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1980년대에도 처음 이런 기능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2000년대까지도 제대로 풀리진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서브 버전을 사용할 때 서브 버전에도 이런 잠금을 강제로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은 권한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 잠가놓고 휴가를 가거나 퇴근을 하는 바람에 파일을 수정을 못해서 꽤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보통 전화하고 연락하고 빨리 풀어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3, 40년 전에도 똑같은 거를 걱정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RCS와 SCCS의 성능 비교.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던 최초의 RCS를 공개했던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Revision Control System이라는 논문에는 SCC와의 성능 비교, 더 정확히는 SCCS의 Forward Merged Delta와 RCS의 Reversed Separate Delta의 성능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비교는 PDP-11의 후속 시리즈인 VAX11-780 대형 컴퓨터에서 버클리 유닉스 4.1을 실행해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때 이 VAX11-780의 메인 메모리는 4MB였습니다. 이때가 198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3년 전인데, 컴퓨터의 발전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그냥 당연히 개인 컴퓨터가 있던 시대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대형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메모리가 4메가였다는 게 당연하면 당연하지만 꽤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4메가 메모리로는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간단한 노트북도 몇 기가씩 달고 나오니까요. 이 테스트 결과 최초 체크아웃에서 SCC의 체크아웃이 RCS보다 60% 더 느렸고, SCCS 체크인은 RCS 체크인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최신 리비전을 더 자주 액세스하는 경우 RCS가 성능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리비전에 비해서 최신 리비전이 약 2배 정도 체크아웃 된다고 가정한다면 RCS와 SCCS는 동일한 총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이제 논문에서 기준을 정한 건데, 최신 리비전을 체크아웃하는 횟수가 그 최신 리비전보다 더 오래된, 여기서 최신 리비전이란 건 논문에 따르면 뭐 한 델타가 5개 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리비전을 접근하는 것보다 횟수가 최신 리비전이 2배 정도 더 많다, 요렇게 기준으로 잡으면 딱 요 시점에서 RCS와 SCCS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기준에서 더 오래된 리비전을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면, 여기서 더 많아진다는 건 최신 리비전이 2배가 아니라 뭐 1.5배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많아진다면 SCCS의 방식이 더 좋고, 최신 리비전의 체크아웃이 더 많아진다면, 그러니까 2배보다 더 뭐 5배, 10배 이렇게 최신 리비전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RCS 방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CS는 1982년에 공개되었지만 월터 티치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허가 없이는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일에 라이센스 같은 걸 명시할 때 거기에 이제 카피라이트 월터 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작성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정이나 재배포를 하지 말라고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릴리즈된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BSD 4.3에 RCS의 초기 구현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S의 라이센스는 카피라이트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RCS를 뭐 재배포하거나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BSD 4.3에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나 연구소 등의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상용이었던 SCCS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1989년 한 이쯤인 것 같아요. RCS의 라이센스를 BSD 라이센스와 꽤 비슷한 저작권자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재배포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변경됩니다. 이제 라이센스가 뭐 딱히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재배포나 사용을 해도 되는데, 항상 이 프로그램은 월터 티치가 작성했다는 그 어트리뷰션을 꼭 남겨달라라고 이제 라이센스가 변경이 조금 완화된 거죠. 완화되고 1990년에 RCS 4.3을 릴리즈하면서 월터 티치가 RCS를 GNU 프로젝트로 이전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GPL1 라이센스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뒤로는 훨씬 더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RCS는 아주 널리 사용하게 되고, 1995년 오렐리에서 출간된 Applying RCS and SCCS From Source Control to Project Control을 봐도 당시 컨트롤 시스템이 상당히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고, RCS와 SCCS가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성당과 시장이라는 에세이, 이거 정말 좋죠. 네, 정말 좋고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이 글을 쓰고 1998년에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만든 에릭 레이몬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리소프트웨어, 자유소프트웨어의 시대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만들어낸 이 에릭 레이몬드가 2003년에 쓴 책인 더 아트 오브 유닉스 프로그래밍을 보면 RCS가 현재, 그러니까 당시 현재겠죠, 2000년대 초반, RCS가 현재 유닉스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도 RCS를 백엔드로 사용하거나 하위 레이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1990년대에 RCS가 이만큼 널리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 에피소드에서도 뭐 자료를 제가 찾아보게 되면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이후에 나온 CVS나 퍼포스 같은 VCS에서도 RCS 파일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GNU로 이전된 GNU RCS는 TNT 응유엔이라는 개발자가 202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관리를 했고, 2022년 5.10.1 릴리즈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더 이상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서 1982년에 만들어진 이 RCS가 2022년까지 릴리즈를 계속하면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1952년생으로 현재인 2025년에는 73세이신 월터 티치는 독일의 카를스루헤 공과대학교, 이니셜을 따서 KIT라고 부르더라고요. KIT에서 1986년부터 1986년이면 퍼듀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하고 바로 이 카를스루헤 공과대학교로 가신 것 같아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38년 동안 석좌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은퇴하신 뒤에도 여전히 카를스루헤 공과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남아있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조지아라는 나라에 있는 쿠타시에 국제대학교에서 여전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VCS인 SCCS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RCS에 대해서 다뤄봤고,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뭐 저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조금 더 현대적인 VCS들을 찾아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